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신호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좋아요. 반가워요. 우리 예쁜이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사진 찍게요. 네. 이게 제일 낮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네. 옛날에 옥동지 할 때부터. 여러분들 저기 몇 년생이죠? 96? 와우. 네. 여보세요? 네. 아니, 네, 이게 더 좋은데요? 괜한 짓 하셨어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충북 제천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자라고 커왔고요. 충북 제천 두항 막골. 동네 이름이 골자로 끝나면 골이 빠지게 고생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촌동네 가난한 마을에서 자라고 커왔어요. 2004년도 얼마 안 지났죠? 2004년도에 우리 마을에 굉장히 큰 축제가 열렸어요. 소 때려잡고 돼지 때려잡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2004년도에 우리 마을에 드디어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버스가 안 다녔어요. 진짜로 걸어 다녀야 됐어요. 아니면 뭐 경운기 타든지 자동차 이제 자가용 있는 사람들 의도 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동네. 정말, 예. 그런데 2004년도부터 우리 마을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스가 다녀주려면은 시원하게 좀 많이 다녀주면 좋은데, 하루에 꼴랑 한 대 다녀요. 오후 3시에. 그 말은 뭐냐면은, 3시 차를 타고 제천시로 나갔죠. 그날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굉장히 개방적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개방형이 됐어요. 아무튼, 그런 동네에서 이제 제가 자라고 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희 어디 놀 데도 없고, 그리고 어디 쉴 데도 없고, 어디 먹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찾게 된 곳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다녔겠어요? 사실은 간식을 만나러 교회를 다녔어요. 간식 음료수를 공짜로 주니까 그거 받아 먹는 재미에 교회를 처음에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요. 그때 이제 5학년 때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한 가지씩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 달란트다, 꿈이다, 희망이다, 비전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꿈과 희망과 비전과 달란트를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소원을, 비전을, 달란트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무슨 비전, 달란트 외국말만 골라서 하니까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뭔 말이에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막 크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니까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꿈을 최대한 그렇죠. 크게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꿈을 크게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아이들의 대부분의 큰 꿈은 물어보나 백발백중 대통령이 제일 큰 꿈이었어요. 맞아요. 여자들 물어보나 백발백중 미스 코리아가 제일 큰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스 코리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미스 코리아였고 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걔 중에 여자애들 중에 자기가 좀 남들에 비해서 좀 덜 생겼다라든지 좀 안 생겼다, 때로는 좀 슬프게 생겼다, 지가 알아요. 지가 슬프게 생긴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가 알아서 다운그레이드해서 간호사 이쯤 되다고 그랬죠. 예. 웃는 친구들은 찔려서 웃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싹 모아놓고 전도사님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넌 뭐가 되고 싶냐? 넌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는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미스코리아요. 간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 다 대통령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연간 한 4만 명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벌써 내용이 식상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도사님이 나를 칭찬을 해줄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도사님이 나를 칭찬을 해주면서 5달란트, 10달란트라도 더 줄까? 또 어렸을 때 또 달란트 시장이 유행이니까 달란트 많이 먹은 놈이 왕 아니요, 그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또로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 순서가 됩니다. 전도사님이 물어봐요. 종철아, 넌 뭐가 되고 싶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 네, 저는
목사님이 될 겁니다 라고 그랬죠. 진짜로 어렸을 때 제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입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일 큰 집에 살았고,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시장 하죠. 달란트 시장이고 돈입니다, 그죠? 거기서 주고 사고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머니에서 계속 달란트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목사님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목사님이 돼야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한테 저 목사님 될 거라고. 그랬더니 너 왜 목사님이 되고 싶냐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네, 저 앞으로 저 목사님 해가지고요, 저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요, 교회 일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넌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똘망똘망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예쁘냐.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한테 이쁘다는 소리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때 처음으로 남한테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내가 꿈 하나는 잘 꿨구나. 그래, 난 지금부터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3년 지납니다. 중학교 2학년 됩니다.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얼굴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드름이 더 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깨웁니다. 종철아,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로 갑니다. 세수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봅니다.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하면 왠지 좀 근엄하게 생기시고 점잖게 생기셔가지고 그냥 딱 봐도 저분은 목사님감이 느껴집니다. 그죠? 목사님의 어떤 포스가 있어요. 그냥 그런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목소리도 달라. 거의 목사님들 목소리도 또 점잖해, 그죠? 거의 기본형 목사님들 목소리가 있어요. 기본형. 어떤 목소리냐면 묵직하고 굵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겠죠. 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같이 공동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가, 아니면 저기 저 경상도권에 부흥집회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좀 쉬어있어. 그리고 말씀하실 때 지역적인 특색상 시옷자 발음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냥 가만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아킬레스건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이 발목에 있는 거. 주로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텐션을 이용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 주신 말씀 다같이 봉독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근데 아무래도 나는 목사님감 얼굴도 아니고 목사님감 목소리도 아닌 거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목사님감이 아니로구나 싶어서 다시 주일날 되길 기다렸다가 전도사님을 찾아갑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아무래도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진지하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 그걸 이제 알았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어요. 네, 전도사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라고 다시 물어봤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몇 주 정도 있다가 뭐 누구 전도사님도 그러셨고 주위 사람들도 그랬고, 너 종철아 이 직업을 해봐라 라고 했던 그 직업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네, 그래요. 다들 개그맨 해보라고 저한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되고 싶은 생각은 원래 사실 없었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개그맨 그러면 어른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딴따르라 그러고 막 광대지시하고 하고 개그맨들 굉장히 좀 낮게 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되게 좀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제 혈액형 A형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개그맨 정종철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요. 키도 작았고요. 되게 말랐었고요, 그때는. 그리고 뭐 남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 체육 같은 거, 이거 공놀이 같은 거 이런 거 잘하면은 좀 이렇게 여자애들한테도 인기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뭐 발도 막
발도 저지르고 막 몸 전체가 다 저지려요. 그냥 저는 그냥 밖에 애들 뭐 도시락 까먹고 나가가지고 이제 막 운동장 누비는 애들 보면은 점심시간에 걔네들을 한심하게 보면서 왜 굳이 나가서 저렇게 땀을 빼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A형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잘 안 보였어요. 제가 존재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좀 변화가 된 거죠. A형들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잖아요. 여기도 뭐 A형들 많을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앉아있는 친구들만 손 들어봅시다. A형 맞죠? 잠깐만요. 하나, 둘, 뭐 갑자기 손 내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37명. 저기 제가 저랑 돈 많이 쳤었나요? 38명, 39, 40, 41명. 봐봐요, 41명. 그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내가 다 셌어요. 내 41명이에요, A형이. 지금 대충 봐도 몇 명이에요, 지금? 대충 봐도 지금 여기 뭐 200명 넘겠다. 아닌가? 150명? 100명? 80명? 아무튼 뭐 100명이라 쳐도 뭐 100명. 아무튼 뭐 A형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래요. 사실은 A형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진정한 A형은 절대 손 안 들어요. A형 손 들어 그러면 나 여기서 손 들면 죽어 그런다니까. 들까 말까만 되게 고민하고 들어도 번쩍 드는 애 없어. 이러고 A형들이 좀 그래요. 근데 여튼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소심했었고 사실 중학교 올라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좋게 말하면 외향적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좋게 말하면 외향적인 친구들을 만났고요. 나쁘게 말하면 도라이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도라이가 되면서 사람들 웃기는 거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제 주위 친구들이 잘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개그맨 해봐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진짜 개그맨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개그맨은 보다는 목사님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다들 막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그러니까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좀 이게 방송에다가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긴 있는데 어떤 약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냐면은 제가 말이죠.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귀가 얇아요. 네, 남들이 이쪽에서 뭐라 물려주식 하고 저쪽에서 뭐라 저러주식 하고 굉장히 귀가 얇아요. 어느 정도 귀가 얇냐면은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은 내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절대로 귀가 안 보여요. 머리 이렇게 바싹 쳐도 귀가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안 보여, 그죠?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여, 그죠? 정면에 머리 쳐도 귀가 안 보이잖아. 그죠? 무지하게 귀가 얇으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대학 떨어졌을 때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맨날 차일 때 아닙니다.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여권 사진 찍을 때예요. 여권 사진 양식에 보면은 양쪽 기대기가 정확하게 보이는 게 있었는데 난 어느 쪽을 찍어도 안 보이는데 태냐? 왼쪽으로 돌리자니 왼쪽 귀가 안 보여. 오른쪽으로 돌리자니 오른쪽 귀가 안 보여. 정면 보자니 둘 다 안 보여. 환장하는 거야. 언제거나 저쨌거나 정말 귀가 얇은데 많은 사람들이 개그맨 해봐라 그러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내가 해도 되겠더라. 개그맨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앞으로 개그맨이 돼야지. 어떤 개그맨? 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목사님이 되기로 했었으니까 목사님 말고 내가 만약 개그맨이 된다면 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야 되죠. 그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려면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근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가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력이라는 두 글자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노력. 노력.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전화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전화로 하나님 깨우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아, 우리 지혜가, 우리 세아가 이런 꿈이 있구나, 이런 목표가 있구나, 이런 병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은혜와 복주전자를 주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잔이 없다 이거죠. 준비되어 있는 컵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뭘로 받느냐? 손으로 받느냐? 줄줄 세버리죠? 아, 난 입으로, 입이 크니까 입으로 그냥 바로 받아먹고 껐다껐다 삼키면 되지 그럽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입이 차고 배가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받아먹을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의 바로 노력은 바로 뭐냐면요, 잔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흙이 될 수도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잔 또한, 여러분들의 그릇 또한 커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복이 남들에 비해서, 내 경쟁자들보다도, 내 롤모델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릇이 더 커져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아멘? 진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와 찬스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다 똑같이, 여기에 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에 젖을 겁니다. 그 빗방울을 기회와 찬스라고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많이 모으는 사람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은 굳이 노력할 게 없었어요. 그럼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촌에 살아서 개소리, 닭소리 이런 거 잘 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는 뭔가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모았던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카타카를 뽑아들고 과감하게 밴드지를 푹 땁니다. 땄습니다. 땄더니 1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큰 돈이었는데요, 그 돈을 싹 모아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구입한 것이 뭐냐면 녹음기를 삽니다. 조그만 미니 카세트를.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녹음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비디오가 굉장히 비쌌고요, 녹음기는 녹음기도 굉장히 비쌌지만 비디오는 아예 상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녹음기를 사다가 이제 녹음을 하자, 이제 음을 좀 따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녹음을 한 게 옛날 코미디 프로들이 있어요. 심영래 압니까? 아세요? 심영래 아저씨? 그냥만들 나왔을 때 최양락 아저씨, 이봉환 아저씨 이런 사람들 나오는 유머 1번지, 청춘만 만세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코미디 프로인데, 그런 거를 이제 녹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 너무 비싸고 장비가, 녹음기를 사다가 이제 TV 앞에다가 이제 스피커 앞에다가 놓고 이제 카세트를 이제 누르는 거예요, 녹음 버튼을.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저녁 때마다 이제 계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봉원 아저씨, 최양락 아저씨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유행어라든지 대사를 어떤 호흡을 가지고 가는지 그런 거를 좀 배워보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대사보다도 거기에 나와 있는 효과음들이 저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효과음들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효과음들만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트럼 소리, 방울 소리, 별소리 다 녹음해서 듣고 따라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소리를 잘 내고 여러분들이랑 소리를 못 내겠습니까? 다 소리 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노하우를 터득하지 못한 거야. 예를 들면 듣는 방법을 모르는 거라. 듣는 방법만 익히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1분 동안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기를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로 알려줄까요? 누구나 다 언이라는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언니 하지 말고 그냥 시작. 우리 시우한테 가르쳐준 거야. 그걸 한번 길게 빼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음을 최대한 낮추는 거야. 최대한 낮추면 어떻게 돼? 코끝이 덜덜 떨리는 중저음 베이스를 느껴야 돼요. 이걸 못 느끼면 안 돼. 해봅시다. 시작. 아니 볼륨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볼륨은 냅두고 그냥 음만 낮춰서 코끝이 떨려야 돼. 시작. 자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 음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어떻게 생겼어요? 나이키 상표. 자 손가락 그려봅니다. 안 따라하면 못해.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죠? 자 언이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신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렇죠. 핸드폰 진동 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잘하잖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언이 어떻게 되라고? 내려갔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 대신 어디가 떨리게? 어디가 떨리게? 그렇죠. 코끝이 떨리게. 근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소리를 낼 때 목소리로 소리를 냈죠. 코로 소리 내는 거야. 그러면 마이크를 입에다 갖다 대는 게 유리해요? 코에다 갖다 대는 게 유리해요? 코에다 갖다 대는 게 유리해. 코에서 소리가 나니까. 핸드폰 진동 소리는 코로 소리가 내면서 밑으로 그리고 위로 언이 내려갔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스마트폰 어때? 스마트폰 진동이 박자가 지못 때려 그죠?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그죠? 유리판 위에 탁자 위에 올려면 어떻게 돼? 진동이 지랄 맞죠 그죠? 하나 뚝 떨어져 그죠? 저는 계속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노하우를 터득한 거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 방법만 터득을 하면 된다 이거지. 된다 이거지. 요즘에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요즘에는 영어 해요. 영어를 지금 이제 5개월 동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잘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말 잘해요 지금? 한국말 왜 잘해요? 한국말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익힌 게 한국말이죠. 머리가 좋다고 한국말 잘하고 머리가 나쁘고 한국말 못하고 그런 거 없죠. 그냥 누구나 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 하죠.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를 할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환경과 그 나라의 소리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성대모사의 달인이니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그럼 영어도 소리니까 이거 하면 성대모사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계속 들었는데 한 문장을 한 500번에서 1000번 사이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글자 없이 그냥 소리로만 들어요.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들려요. 그러다가 다시 딱 대본 한 번을 봐요. 그 한 줄 쭉 봐. 아 이게 이거였구나. 다시 덮어. 계속 들어. 그래서 한 1000번을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센텐스가 그 한 문장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거를 지금 제가 240문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영어 하나를 CSI에 나오는 영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어들이에요.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a coin collection expert. He said the story goes that this coin was used by Abraham Lincoln. So assuming that there was no big baby mix-up at the hospital, I'm thinking that Christian O'Dell and have to be a surrogate.
That man has done a lot of great things for this film,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his family name comes first under the world.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끊어져서 들려요. 원래는 영어가 살라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아니고 타닥탁탁탁 타다닥탁탁탁 타닥탁탁탁 이렇게 끊어져서 들려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소개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어려운 게 아닌 거. 이제 문장에 대한 뭐 내가 단어를 외운 것도 아니고 문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들었던 단어들 있잖아. 외웠던 단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거지.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게 짱인 거, 짱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 소개할 때도 whatever 하면 되죠. What is up guys 하면 되죠. 아니면 hello 하면 되고요. 그죠? What is up guys? My name is 정철 장. And as you guys already know, I'm a comedian here in Korea. 하면 되죠. Aren't you guys surprised that I'm speaking English? As you all may know, studying and I don't match. But I found a really simple and easy way to study English, so I have been training very hard. The method that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teaches language, not through memorizing a vocabulary and grammar, but by acquiring language through hearing. As you all know, imitating sounds has always been my forte, so I was able to take up the challenge with confidence. Keep an eye on my updates as much as I transform. Thank you very much. Peace. 하면 되죠? 이게 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그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개월째 이제 영어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영화나 CNN 같은 거 이렇게 자막 없이 보는 게 저의 유일한 또 새로운 취미가 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계속해서 내 개발과 내 자기 개발과 내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야? 어? 나야? 아니 너잖아 인마. 그죠?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죠? 바로 나야. 나. 따라합니다. 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한부 이상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죽어. 근데 내일 모레 지구에 종말이 온대.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에 여러분들의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지구의 종말이 두렵습니까? 내일의 나의 죽음이 더 두려운 거죠. 내일 모레 지구의 종말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 근데 제가 운동한 지도 제가 4년 됐어요. 벌써 운동하고 옛날에는 정말 뚱뚱한 기억나죠? 맞박이 할 때 막 뚱뚱했고 막 엄청. 지금은 몸짱 소리도 듣고 사람들한테 그죠? 지금은 이제 식스팩이 뭐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운동 즐겁게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운동할 때 우리 아들한테 좀 더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걱정됐었어요. 니네 아빠 개그맨이지 웃겨봐 이런 얘기. 사실 저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서글펐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됐죠. 제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개그 콘서트에서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그를 보여준다고 확정 못해요. 근데 재밌는 개그 하나 짜놓긴 했어. 근데 언젠가 보여주긴 할 건데 만약 보여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는 가발을 쓰고 콧물을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를 낮춰서 남을 웃기는 그런 개그를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낮아 보이는 건 괜찮은데 제 아들까지 제 딸들까지 낮아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니네 아빠 개그맨인지 웃겨봐.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아빠들과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달라 보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바꿔보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아빠가 돼보고 제일 힘센 보이는 그런 아빠가 돼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운동 시작했어요. 4년 전에. 근데 얼마를 시간을 투자했느냐 물어보면 얼마 시간 투자 안 했어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투자했어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투자했는데요. 사람들한테 저한테 물어봐요. 배 나온 아저씨들이 맨날 너 어떻게 살 뺐냐고 말이죠. 어이 어떻게 살 뺐어? 어이 배가 어떻게 이렇게 쏙 들어왔어? 어이 팔이 어떻게 이렇게 두꺼워졌어? 아유 알통이 좋아요. 아유 좋아 딱딱해. 뭐 이런 물어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말도 필요 없고요. 뭐 식단 조절서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세요. 아무 말 필요 없고요. 제가 그래요. 가서 운동하세요 그래요. 가서 운동하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 정말 약속이 난 것처럼 짠 것처럼 하는 멘트가 뭔지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나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내가 죽으면 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누구에게나 대통령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서울역의 노숙자도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죠? 근데 인생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24시간 중에 단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쓸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야?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를 위해 쓰겠다.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충실하면 돼요. 그 대신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씩 꾸준히 투자한다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으로. 분명한 건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공고 나왔어요. 대학도 못 나왔어요. 공고 나온 정종철이가 나 영어 한다고 전국에 떠들면서 잘 다닐 수 있는 것도 내가 운동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맨날 제가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채로 나간 애들 보면 도라이인 줄 알았다니까. 왜 더운데 나가갖고 운동을 하나. 운동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나한테 어드바이스를 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겠어요. 그냥 꾸준한 나의 개발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분명히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런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소리 내면서 갈고 닦은 거예요. 처음부터 소리를 잘 낸 게 아니고 뭐 비트박스 뭐 개소리 닭소리 자동차 소리 처음부터 잘 낸 게 아니고 계속 연습한 거라고. 그러다가 2000년도가 딱 됐어요. 2000년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3살 4살 때였겠네. 그죠? 4살 5살
2000년도에 제가 냉면집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한참 할 때, 그때 군대도 갔다 왔었고요, 이미. 그러니까 뭐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개그맨의 꿈이 당연히 작아지죠. 개그맨이 되겠냐 이런 생각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방장의 꿈이 커질 무렵이 이제 2000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TV를 딱 켰는데 개콘이 했어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개콘이. 그때 개콘이 딱 나오는데, 야, 참 재밌다,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남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자막이 딱 지나가는데요. KBS에서 새 식구를 모집합니다. 개그맨 15기 공채 모집, 이렇게 자막이 딱 지나가면서, 사실은 저는 개그맨이 될 수 없었던 운명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했기 때문에, 그 대학 개그제, 대학 가요제 이렇게 나와야 연예인을 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막이 지나가는데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집 요강에 대한민국 성인 남녀 누구나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TV를 안 켰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정말 TV를 켜가지고 그때 그걸 보게 되고, 제가 KBS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원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근데 원고에 이게 제일 걱정해졌던 게 이제 원고였어요, 원고. 사실 이제 원고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원고를 쓰시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할 개그를 글로 써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준비했던 개그는 각종 오락기 성대모사, 전국 노래자랑 음악 관주기, 각종 사물 기겸 성대모사, 돼지미 없다는 소리, 개소리, 사람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이런 거. 혹시 뭐 테트리스 압니까? 이거 알아요? 그거 압니까 혹시? 요즘 나오는 거지, 그 앵그리버드 이런 거. 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소리죠. 비슷한 거죠. 뭐 자동차다 그러면 이런 거. 뭐 비가 오는 날 자동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천천히 가죠. 물이 막 튀고, 그죠? 소리가 납니다. 또 뭐 비행기가 뭐 날아간 소리들, 그죠? 이게 날라와야죠? 왜냐면 제 숨이 차니까요. 죽을 뻔했어요. 그냥 대충 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여러분 중간에 대박 그래가지고 2초도 있다가 죽을 뻔했잖아. 네, 그런 소리들이죠. 무슨 뭐 비트박스다 그러면 비트박스 어때요? 비트박스는 어디 소리예요? 드럼이죠, 드럼, 그죠? 드럼을 비트라고 하죠. 비트의 그 가운데 동그란 큰 목, 그죠? 뭐라고 합니까? 킥이라고 합니다. 킥. 밟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작은 북, 스네어. 스틱으로 때리면, 누가 잡으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요. 저기 저 보면 심벌즈처럼 생긴 거. 저 스네어. 하이햇이라고, 하이햇. 스틱으로 때리면, 시호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앞사람에게 침을 뱉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가르쳐드렸던 킥, 스네어, 하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기본 비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을 이제 비트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박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응용을 조금씩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베이스 기타다. 베이스 기타가 이제 비트박스와 베이스 기타가 섞이면 좀 다른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베이스 기타라 하면 이런 소리 나죠?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one, two, three, come on. 맨날 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 100m 달리기 막 했어요. 그러다가 100m 달리기 그 결승선상에 이제 딱 끝났어요. 우리 어때요? 숨차죠? 숨찰 때 어떤 소리가 나요? 에? 숨차죠? 이런 호흡이 들어가죠? 왜 숨차죠? 이런 숨차는 거를 여기에다가 비트를 이거랑 얘랑 한번 섞어볼게요. 그죠? 호흡 비트라는 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트의 어떤 응용에 따라서 이렇게 뭐 좀 다른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들려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장소. 네, 그렇죠. 클럽 안입니다. 클럽 안이고요. 여기가 클럽 바깥입니다. 바깥에 예, 그 사이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 자, 클럽 안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클럽 문 밖에서 들리는 클럽 안의 소리. 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애들 표정이 저보다. 자, 제가 클럽 안에 있습니다. 어때요? 되게 시끄럽죠? 네, 쿵짝쿵짝거리고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진동으로 네, 전화하세요. 네, 전화하세요. 이제 받아야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 안 들려? 야, 내 조용한 데 다시 갈게. 그리고 끊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사이에 문은 닫히죠? 그때 클럽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면 문을 거쳐서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죠? 차이점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클럽 안에 있으니까요. 클럽 음악이 나옵니다. Please, boy, ladies and gentlemen. 하나 더 할까요? 박수가 나와야죠. 뭐 재밌어요? 좋아요. 조성모보다 재밌었을 거예요. 저기 그러면요 다른 소리 기본적인 어떤 자주 들을 수 있는 동물 소리인데요. 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소리 말고요. 좀 특이한 개소리예요. 네.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남의 집 대문 앞에 빨간색 낙하로 세 글자 써내요. 뭐라고 써놓죠? 그런 개입니다. 그런 개. 어떻게 생겼죠? 볼따구니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허연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썹은 축 처져가지고요. 무조건 시선은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무식한 개들, 이런 개들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게으르죠. 항상 잡니다. 이렇게 자다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면 개가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냥 눈만 떠 이렇게.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죠. 그럼 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 본 적이 없거든? 저놈이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계속 다가오죠. 그러나 저놈이 미친놈이 맞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으르렁댑니다. 그런데 그게는 막 짖지 않아요. 자기만이 선이 있어. 지가 선을 걸었어요. 사람 눈엔 당연히 안 보이죠. 개가 거는 거니까. 사람이 걸어다가 그 선을 넘으면 짖죠. 그 전엔 안 짖죠. 하다가 사람이 금방 딱 그렇치는 거야. 이런 개소리 같은 거.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이 다 이런 종류의 어떤 소리들, 이런 거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 원고를 쓰려며, 글로 쓰려며, 이걸 어떻게 글로 쓰냐? 썼어요? 도또띠루리로 도도도루 도도띠루리루리 똥치기 똥치기 똥똥치 우르르 구꾸루 꾸루꾸루 우르르 가로 열고 선 넘으면 날아가고 어부르 거푸르 어부르 거푸르 침을 튀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어디 쓰는데 써야죠. 그렇게 쓰고서는 원고를 냈어요. 집으로 왔어요. 엄청 울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도라이였어. 그러면서 엄청 울었죠. 누가 그렇게 그딴 식으로 쓰겠습니까? 그죠? 떨어졌겠죠. 떨어졌겠죠. 네, 붙었어요. 니 어떻게 알았어요? 붙었어요. 네, 똥치기 봉치기 썼는데 그게 붙었어요. 너무 신기했죠. 똥치기 봉치기 어떻게 그게 붙었을까? 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 개그맨 시험에 이제 2차 시험 보러 이제 면접 보러 이제 갔죠. 2차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면접 볼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이런 거 물어볼까봐. 당신 왜 개그맨이라고 합니까? 뭐 성인씨 동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개그와 코미디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희극은 무엇입니까? 한 부분 연기해보세요. 뭐 이런 거 아는 게 있나? 그냥 물어보면 당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나한테 그냥 개인기 시켜라. 개인기 시켜라. 나 지금 개소리 충만하다. 개소리 충만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160번 들어오세요. 그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제일 젊어 보이는 PD가 입을 딱 엽니다. 160번 정용철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들어갑니다.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좌절하면 돼요? 안 되죠. 기도 제목은 바꾸면 돼요. 쉬운 거 물어보라. 쉬운 거 물어보라. 쉬운 거 기도하는데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으시고 물음에 답하시고요. 괜히 쓸데없이 웃기겠다고 우스갯소리 얘기했다고 감점 당하지 마시고요. 질문에는 충실하게 대답하시고 나중에 개인기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준비하신 거 그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떨려요. 뭐부로 걸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정종철 씨. 정종철 씨. 똥치기가 뭡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 원고에 똥치기라고 써있으니까 그거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똥치기가 뭐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였던 걸 막 보여드렸더니 이 똥치기 그 똥치기가 이 똥치기냐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전부 다 그러면서 2차 시험이 합격이 나한테 했대요. 근데 이제 2차 시험 되고 뭐
3차 시험에는 뭐 개인기가 많으니까 또 다른 거 했더니 또 신선하다고 합격이 되고, 4차 시험 때는 공개 방송이라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딱 달고 나가요. 그럼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뭐 했던 거, 준비했던 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재밌으면 그 재밌는 사람 그 번호 기억했다가 추첨하면 넣고 가면 제일 많이 이제 이렇게 표를 획득한 사람이 1등, 15등 안에 들면 이제 개그맨이 됩니다. 870명 중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등을 합니다. 개그맨이 한번 해야 되죠. 박수 안 쳐도 돼. 내가 무슨 뭐 자랑하려고 이 말 합니까? 조금 그래요. 박준영이도 8번 떨어졌어요. 저 한 번 해줬어요. 물론 또 한 번에 된 놈이 있긴 있어요. 오지연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때 똥찌개를 재밌게 보여줬더니 웃기다면서 합격. 오지연이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때 웃으면서 잇몸 보이면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합격. MBC에 여러분 오정태라고 합니까? 오정태. 그 되게 목사님 이거 폭탄 머리 이렇게 사람같이 낳게 생기네. 그죠? 참고로 나는 계란같이 밥도 안 먹어요. 못생긴 것도 급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좀 귀엽게 못생기고 걔는 좀 더럽게 못생기고.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광주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의도에 굳이 벚꽃 축제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거닐면서 오정태가 벚꽃 이쁘다 돌아다니다가 MBC를 우연히 지나가는데 MBC 3층에서 예능국장님이 요즘 왜 이렇게 인재가 없냐면서 짜증나서 담배 피다가 창문 너머로 걔 얼굴을 보더니 드디어 너 합격! 그래서 합격이 됐죠. 근데 제가 요 얘기는 이게 사실 되게 궁금한 게 나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 어떻게 붙었을까?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만약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 떨어졌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그때 똥치기 봉치기로서는 그 서류 전형이 어떻게 붙었을까? 근데 물어봤더니 되게 웃겼어요. 뭐라 그러냐면 원고를 마감을 해서 6층 회의장을 올라가서 PD들끼리 막 합격자 불합격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KBS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니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PD들이 지금 개그맨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뽑도록 하세요. 이게 다 원고구만. 이 개그맨들은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원고들도 엄청 재밌을 거야.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 많은 원고 중에서 아무 원고 한 장을 쓱 끄집어냅니다. 쓱 끄집어냈는데 하필이면 그 원고가 내 원고인 거죠. 진짜로 내 원고를 꺼내서 봤는데 똥치기 봉치기 써있으니까 사장님이 좋아한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왜 사장님이 높으신 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나 그러고 봤더니 누가 진짜 장난질을 해놓은 거라.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합격자 원고 여기 따로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다시 야 이놈들아 누가 이따 원고를 받아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 앞에도 막 뭐라 그랬는데 사장님이 다시 내 원고를 딱 뺐더니 너 와봐요. 아니 이 사람 말이야. 사장님 어떡할까요? 이 사람 원고를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님이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격시킨 거야? 물어보려고. 물어보고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제 원고에는 진짜로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물어보고 떨어뜨려라. 근데 실제로 물어봤는데 웃기니까 합격이 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요 얘기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하여튼 강연백도 씨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죠? KBS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PD며 작가며 개그맨 선배며 후배며 할 거 없이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해요. 마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 운 좋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제가 운 좋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운을 믿지 않아요. 전 하나님을 믿죠. 세상에 운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뿐이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많은
우리 친구들과 여기 어른들,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 다 모여 계신데요. 그리고 조성모가 안 온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건 여기에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는 그래요. 정말 충북 제천 촌에서 태어난 정종철이고,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정종철이고, 키 작은 정종철이고, 공부도 정말 못했던 정종철이고, 어디다 내놔도 어디 뭐 이렇게 내놓으라 할 그럴 뭐 이렇게 특별한 장점 없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설 수 있는 이유라는 건 운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그 계획과 함께 저를 갈고 닦고 그릇 사이즈를 제 스스로 키웠기 때문에, 제 노력을 해서 그릇 사이즈를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매칭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합당한 복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꾸준히 노력해서 여러분들만의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달란트와 귀한 복과 귀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딱 하나만 전하고 갑니다. 시편 1편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웬만한 믿음 있는 집안 집 구독하면 나무 판때기로 글자를 다 받아서 집에다 다 붙여놨어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복 없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여겨나가면서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 취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책임과 대가가 따르죠. 예를 들면 등산 갔는데 물 안 가져왔어. 목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해? 근데 저 앞에 매점 있어. 와, 달려가갖고 삼다수 하나 딱 꺼내가지고 가버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물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 그죠? 돈 내고 사야죠. 그럼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다 갖고 있지만 카카오톡 진짜 공짜요? 약관에 동의합니다. 클릭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약관에 동의한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여기다가 카카오톡에다 줬어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 준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니까. 다 어떻게 보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거 공짜겠느냐? 아니란 말씀이요. 책임과 대가가 반드시 따른단 말씀이요. 어떤 책임과 대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책임과 대가가 따르냐면,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오만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어려워요?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해결돼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죠. 그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과 같죠. 그럼 여러분 아멘이라고 외쳤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반대쪽 사람에게 당신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게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축하해 그리고 입 닫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어떤 약속?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갖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꿈을 꾸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비전을 갖든 간에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만사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로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 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잘 되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제가 2000년에 데뷔해서 2002년서부터 정말 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고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말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 있는 사람 돼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니까 제가 여러분들 도전받으라고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2002년도에 저 옥동자 할 때 제 생활이 어땠냐면 월화수목금토일 있죠? 수요일 날이 개콘 녹화 날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수요일 날이 개콘 녹화 날이고 목금토일은 대학로라는 곳에서 소극장에서 그 지하에서 먼지 풀풀 나는 데서 맨날 공연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공연에서 그 다음 주에 할 개콘에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공연하고 거기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개콘에 가서 녹화하고 다시 또 다음 날부터 또 다시 아이디어 짜서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만한 나이 또래의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중학생 2, 3학년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노트를 두고 있는데 나한테 쓱 내밀어요. 그래서 사인을 해달라는 줄 알고 사인을 해줬더니 화를 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좀 봐달라는 거였대. 뭐냐? 자기 아이디어 노트라는 거예요. 뭔 아이디어냐? 나중에 커서 아저씨처럼 전 개그맨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려 뭐 열심히 하면 개그맨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와요. 계속 와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신기한 게 우리 공연은 대학로 공연은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공연장이에요. 한 장에 12,000원 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4일 연장 왔다는 건 돈을 꽤 많이 썼다는 얘기죠. 어떻게 들어왔을까도 궁금하기도 했지만 저희 공연을 다 이제 꿰뚫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막 적으니까 어디 스파인가? 막 이 생각도 하고 걔를 불렀어요. 너 왜 자꾸 와? 전 아저씨 같은 개그맨이 될 거예요. 가! 공부 열심히 해! 졸업하거든 마! 얼마나 개그맨이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 빨리! 그래서 보냈어요. 졸업하고 오라고.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또 왔어요. 너 왜 왔어? 졸업하고 왔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온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막 뭐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이제 갖고 오니까 너 그러면은 너 말이야 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나도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뭐 어차피 너도 계속 돈 들어가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들어와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도 좀 하고 형 누나들 빨래 좀 하고 심부름 좀 하면서 내가 그 대신 너한테 우리 공연을 볼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줄게.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자유이용권을 받고 계속 공연을 봤어요. 그러다가 고3이 됐죠. 이 친구가. 수능 본 날 잘 봤냐? 네 물어봤어요. 잘 못 봤대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 뭐라 그랬었는데
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 저기 선물로다가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마. 그래서 걔를 첫 무대를 수능 끝나는 날 걔가 이제 첫 무대에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일 첫 무대에 고등학생이 나와서 그 프로들이 공연하는 그 공연장에서 고등학생이 나와서 한 거야. 관객들은 돈을 내고 온 사람이에요. 웃으려고. 근데 고등학생이 나오니까 전부 다 표정이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애가 떨어가지고 진땀 막 빼고 한 2분 했나? 하다가 도망치듯이 나오더라고. 그 내가 도망치듯이 나온 애를 붙잡고서 할만하냐? 그랬더니 아유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 너 저기 힘들지? 힘들대. 그래도 할 거냐? 그래도 할 거래.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개그맨 최효종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최효종이라는 친구 말고도 뭐 원효나 뭐 지금 나오는 뭐 애들 거의 대부분의 그 지금 아예 막내급들은 아니고요. 지금 거의 개콘에 나오는 선배급들은 저희 공연장에서 자라온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 뭐 그래 생각해요. 저도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자기 어떤 길을 개척하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죠? 또 뭐 개그맨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목표보다도 더 잘 되는 사람보다도 롤모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올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